7%. 먼저 대한민국 미래인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? 다시 하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입니다. 다음. 네, 육아 보육 정책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 그런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6,000대 학급을 연차별로 단설에 비해서 병설 유치원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7, 8배의 그 비용이 더 드는 거죠. 단설이. 그래서 병설 유치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하시겠어요? 그 제 교육 개혁 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이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 부담입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병설 유치원으로,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는다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 병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먼저 하고, 그리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전체적인 교육 혁명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으네요. 우선은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창의교육, 적성교육, 인성교육을 못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공교육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교육을 창의교육, 인성교육, 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? 그게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. 그걸 이루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지금 만든 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, 그게 학제 개편입니다. 그래서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, 만 5세부터 초등학교 5년, 그 다음에 만 10세부터 중등학교 5년, 그리고 이제 만 15세가 되면 직업학교 내지는 진로 탐색학교 2년제를 해서 17세 때 대학으로 또는 직장으로 가게 되는 게 전체 계획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공교육을 강화해서, 공교육에서 그렇게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교육, 인성교육, 적성교육이 가능하게 하자. 그게 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. 네, 그럴 때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미 정말 애가 셋이나 있는데 부모님들 질문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요. 예, 질문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기왕에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요. 지금 이런 계획들이 사실상 안 됐던 이유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꿔서 이게 일관성이 없었던 겁니다.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걸 하려면 사실은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게 계속 그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. 그래서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자기가 5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대통령은 또 자기 마음대로 5년을 했던 건데요. 이번에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. 그래서 학부모 대표, 교육 전문가, 그리고 그 교육 행정하는 분들, 그 다음에 여야 정치권이 함께 모여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향후 10년 계획을 사회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. 그렇게 여야 정치권이 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합니다. 대신에 대통령도 거기서 결정한 거 내가 다 따르겠다고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. 그게 저는 시작인 겁니다. 사회적 협약이 돼야. 그래서 지금 병설 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문제 아닙니까?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병설 유치원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
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을 실시하되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내지는 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자. 그게 계획입니다. 그리고 교육 부담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예. 지금 그 말씀이 는 사실은 그 재정 여력상 확대할 수밖에